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텐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 브랜드의 신제품이 나오면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텐트가 입고되는 날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중고 텐트 가격이 새 제품보다 비쌌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텐트 모델은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중고가 새 것보다 비쌌습니다. 캠핑장은 예약 전쟁이었습니다. 좋은 캠핑장의 주말 자리는 예약이 열리는 순간 마감됐습니다. 취소 자리가 나오면 빠르게 잡아야 했습니다. 캠핑장 예약 알림이 서비스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캠핑카는 수개월 대기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열어보십시오. 캠핑용품이 넘쳐납니다.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텐트, 캠핑 테이블, 캠핑 의자, 코펠. 한두 번 사용했다는 설명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구매 당시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도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캠핑장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도 빈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약 없이 당일에 찾아가도 자리가 있는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한때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했던 곳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캠핑 매장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예전처럼 빠르게 팔리지 않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할인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은 최근 캠핑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때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뜸해졌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캠핑 장비를 처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캠핑 산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단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캠핑 열풍이 생겨났고 왜 그 열풍이 식어가고 있는지를 소비, 심리와 경제 구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캠핑이 아니라 소비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캠핑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취미 산업이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캠핑이 갑자기 폭발한 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혔습니다. 실내 모임이 제한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인원 제한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외 활동이 주목받았습니다. 넓은 자연 속에서 거리를 두고 즐길 수 있는 캠핑. 코로나 방역 지침 안에서 가족끼리, 소수끼리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으로 몰렸습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쏟아졌습니다. 장비를 사야 했습니다. 텐트, 타프, 침낭, 매트, 랜턴, 버너, 코펠,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 처음 시작하면 기본 장비를 갖추는 데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캠핑 관련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캠핑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텐트가 좋은지, 어떻게 캠핑 사이트를 꾸미는지, 어떤 음식을 해 먹는지. 이런 콘텐츠들이 수십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감성 캠핑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밖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꾸민 사이트에서 좋은 조명 아래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것. 이 감성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캠핑카 시장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차박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는 방식의 여행이 유행했습니다. 차를 캠핑카처럼 개조하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캠핑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야외 활동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어떤 캠핑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일종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캠핑에 열광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특수였습니다. 해외여행과 실내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야외 활동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캠핑으로 달랬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답답함을 자연에서 풀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캠핑이 폭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가족 중심 여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활동으로 캠핑이 제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고 부모가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해 먹는 것. 이 경험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셋째는 SNS 인증 문화였습니다. 예쁘게 꾸민 캠핑 사이트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캠핑 브이로그를 올리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SNS 문화가 캠핑에 대한 관심을 더 키웠고 장비를 더 좋게 갖추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넷째는 자연에서의 힐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과 직장의 경계가 사라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줬습니다. 캠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열풍이 식어가고 있을까요? 7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종료입니다. 캠핑의 가장 큰 후원자는 코로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2023년에는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됐습니다. 식당의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실내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코로나 때문에 참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행, 동남아 여행, 유럽 여행. 캠핑 대신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캠핑으로 달랬던 여행 욕구가 진짜 해외여행으로 해소됐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났습니다. 캠핑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선택받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고물가의 압박입니다. 캠핑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장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비를 갖추고 나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고정 비용 외에도 캠핑마다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이용료가 올랐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은 하룻밤에 수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캠핑에서 해먹는 식재료 비용도 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캠핑장까지 가는 연료비도 부담이 됩니다. 주말에 가족과 캠핑 한 번을 다녀오면 몇십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적지 않은 지출입니다. 부담이 커지면서 캠핑 빈도를 줄이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 유지비의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취미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캠핑을 시작하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본 텐트로 시작했다가 더 좋은 텐트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랜턴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어지고 버너도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업그레이드 욕구가 캠핑 비용을 계속 늘립니다. 차박을 하려면 차를 개조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캠핑카를 마련하면 차량 구입 비용, 유지비, 보험료, 주차 공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캠핑 장비는 보관 공간이 필요합니다. 텐트, 타프, 의자, 테이블. 이것들을 보관할 공간이 집에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캠핑 장비들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중고 시장의 폭증입니다. 사람들은 새 장비보다 처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분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중고 시장에 캠핑 장비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중고 캠핑 장비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중고 구매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중고로 팔려는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싸게 샀는데 처분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 시장의 포화는 신규 구매도 줄입니다. 새 장비를 사지 않고 저렴한 중고로 시작하는 분들이 늘거나 아예 구매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캠핑 장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캠핑장의 과잉 공급입니다. 캠핑이 유행하던 시기에 캠핑장 창업이 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새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수요가 넘쳤으니 공급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서 공급 과잉이 됐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캠핑장끼리 가격 경쟁, 시설 경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차별화되지 않은 캠핑장들은 손님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캠핑이 유행하는 동안 다른 취미들도 부상했습니다. 골프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러닝이 유행했습니다. 클라이밍, 테니스, 서핑. 다양한 야외 스포츠들이 새로운 취미로 주목받았습니다.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과 돈은 한정적입니다. 새로운 취미에 관심이 생기면 기존 취미에 쓰던 시간과 돈이 줄어듭니다. 캠핑 대신 다른 취미를 선택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입니다. 취미도 결국 경제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가계 지출의 여유가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취미에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캠핑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매번 나가는 비용이 있는 취미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캠핑 장비가 집에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캠핑을 덜 가게 됩니다. 중산층의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 취미 소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캠핑 시장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풍이 끝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장비 전문 매장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붐비지 않습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예전처럼 빠르게 팔리지 않습니다. 할인 행사를 해야 재고가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캠핑장들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생겨난 많은 캠핑장들이 지금은 손님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고 예전처럼 예약이 꽉 차던 시절이 아닙니다. 캠핑 관련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캠핑에 관심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중고 시장에는 장비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두 번 사용한 텐트, 거의 새 것인 랜턴, 박스도 열지 않은 버너. 이것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캠핑 산업만의 문제일까요? 캠핑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캠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더 큰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코로나 특수가 만들어낸 취미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야외 취미 수요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캠핑뿐만 아니라 자전거, 낚시, 등산 장비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산층 소비가 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중산층의 여유 자금이 줄어들면서 취미에 쓰는 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캠핑 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취미 산업 전반의 과제입니다. 체험 경제로의 전환도 보입니다. 장비를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캠핑 장비를 사는 것보다 글램핑을 예약하거나 다양한 체험형 여행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캠핑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히 다 팔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조정 안에서 살아남는 쪽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캠핑장이 살아남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캠핑장이 아니라 이곳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 곳. 특별한 풍경, 특별한 콘셉트, 특별한 시설. 이런 차별화가 있는 캠핑장은 계속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체험형 서비스도 방향입니다. 텐트만 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캠핑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 요리 클래스, 별자리 관찰, 생태 탐방. 이런 체험들이 더해지면 한 번 와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됩니다. 프리미엄 전략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가격이 낮은 캠핑장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아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선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램핑처럼 캠핑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매력을 최대화하는 방식이 프리미엄 소비자들에게 어필합니다. 가족 중심 콘텐츠는 여전히 강점이 됩니다. 아이들과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원하는 가족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 가족 수요를 잘 공략하는 캠핑장과 서비스가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캠핑이 아니라 과열된 열풍일지도 모릅니다. 캠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원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캠핑은 계속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조정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열풍이 가라앉고 보다 지속 가능한 규모로 안정될 겁니다. 이것은 산업이 성숙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계속 변합니다. 어떤 취미가 언제까지나 열풍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는 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창고에 캠핑 장비가 있는 분들, 한때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뜸해진 분들. 그 장비가 말해줍니다.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장비를 들고 떠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취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